1980년 봄 서울. 19의 미영이는 낮에는 공장으로 밤엔 야간학교로 향했다. 그 시절엔 공부보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먼저였다. 좋아서가 아니라 버텨야 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 교실엔 17부터 20살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형이라 누나라 부르며 경쟁보다 같이 버티는 걸 택했던 곳.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곳에 남기겠습니다. 1980년 3월 서울 을지로의 낡은 공장 골목. 19살 미영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잠시 손을 멈췄다. 미영아, 뭐 생각해? 옆자리 언니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은 다시 재봉틀 페달을 밟았다. 따르릉 따르릉 기계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다.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집에 들러 밥을 먹고 7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했다. 첫째 딸이니까 참아야지. 미영은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양말과 손수건을 팔았다. 고등학생인 남동생, 중학생인 여동생 둘, 그리고 초등학생 막내까지. 미영을 포함해 5 식구의 생계를 어머니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미영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작년 봄에 입학했지만 요즘 들어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미영은 평소처럼 재봉틀로 옷감을 박음질하고 있었다. 피곤이 쌓여있던 터라 잠깐 정신이 흐려졌다. 순간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 미영아, 괜찮아? 옆자리 언니가 놀라 달려왔다. 네, 괜찮아요. 미영은 다친 곳을 감싸며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빨리 약을 바르고 소독해야 해. 반창고 붙이고 와. 미영은 화장실로 가서 다친 곳을 씻었다. 물에 닿자 따끔거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30분 미영은 허겁지겁 공기를 비우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 미영은 버스 창가에 이마를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공장 일만 해도 버거운데 학교까지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저녁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영아, 배우지 못한 한은 평생을 간단다. 너만큼은 고등학교를 꼭 나와야 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고 걷다 보니 어느새 교실 앞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벌써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다. 미영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 오신다. 교단 쪽에서 낮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반장 김태수였다. 23세 그는 이 반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다. 군 제대 후 뒤늦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반장을 바라봤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태수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성실한 태도로 반 아이들을 챙겼다. 출석을 부르고 칠판을 닦고 수업 준비를 도왔다.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반장까지 맡다니 힘들지 않을까? 미영은 문득 궁금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영은 열심히 필기를 했다. 배움이 아깝고 소중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태수가 미영의 자리로 다가왔다. 미영아, 오늘 수업 따라가는데 어려운 거 없었어? 아, 네. 괜찮았어요. 미영은 조금 놀라며 대답했다. 좋아.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태수의 시원시원한 말투에 미영은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에 미영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불을 켜자 어머니가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계셨다. 그 앞에는 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다. 오늘 장사가 안 됐어.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팔린 게 거의 없구나.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 막내 승우가 울먹이며 미영을 바라봤다.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요, 언니. 미선이도 눈물을 글썽였다. 미영은 부엌을 살펴봤다. 쌀통이 거의 비어 있었다. 반찬통에는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다. 엄마, 내일 월급 받으면 쌀 사올게요. 오늘은. 미영은 가방을 뒤졌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그나마 있던 돈으로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 5개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동생들은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미영은 동생들을 바라보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자신은 먹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동생들 먹을 것을 남겨두고 싶었다. 밤이 깊었다. 동생들이 모두 잠든 후 미영은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낮에 다친 손이 욱신거렸다. 어둠 속에서 미영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친 손의 통증보다 배고픔보다 가난이 더 아팠다. 동생들의 배고프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그럼 저녁 시간에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만큼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미영은 눈물을 닦았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4월의 토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에는 야간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봄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영아,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같은 반 친구 선이가 웃으며 말했다. 평소 공장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던 미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아껴두셨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머리도 부드럽게 내려 어깨에 걸쳤다. 그냥 운동회니까. 미영은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남학생들이 줄다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태수도 그 안에 섞여 밧줄을 잡고 있었다. 야, 힘 빼지 말고. 우리가 이긴다. 태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학생들이 힘을 주었다. 태수의 팔에 핏줄이 솟았다. 그때였다. 태수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운동장 저편의 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햇살 아래 분홍빛 블라우스를 입은 미영. 바람에 살랑이는 긴 머리.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태수는 순간 넋을 잃었다. 반장님, 집중하세요.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오, 미안. 태수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지만 자꾸만 시선이 미영이 쪽으로 향했다. 햇살 아래에 선 미영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달리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워졌다. 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매점으로 향했다. 아주머니, 음료수 20병이랑 빵 30개 주세요. 어머, 이게 다 누가 먹어요? 우리 반 애들 줄 거예요. 하? 태수는 자신의 사비로 음료수와 빵을 샀다. 큰 봉지 2개 가득. 그걸 들고 조용히 운동장으로 나왔다. 야, 얘들아. 목마르고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와, 반장님 대박.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태수는 빵과 음료수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미영에게도 다가갔다. 오후 경기가 계속되었다. 미영은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학교 건물 뒤편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태수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운동회 준비 과정에서 흐트러진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꺾인 꽃을 살리고 흙을 고르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태수는 평소에도 성실해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태수는 땀을 닦으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운동장으로 향했다. 태수의 그 모습이 미영의 가슴을 쿵쿵 뛰게 하였다. 5월이 되자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미영은 여전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다가갔다. 반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응? 그럼. 무슨 일이야? 태수는 창문을 닫던 손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다. 사실은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태수는 당황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학교를 그만둘까 해서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영은 조용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가난한 형편, 공장 일의 고됨, 어머니의 고생, 동생들 걱정까지. 그리고 며칠 전 밤 이야기도 했다. 장사가 안 돼 집에 먹을 게 없던 날 동생들이 배고프다며 울던 모습, 먹을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일을 더해서 동생들한테 밥이라도 더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장 일만 해도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요. 안 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미영아,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미영아, 나도 알아 힘든 거. 나도 집이 어려워서 군대 갔다 와서야 고등학교 다니고 있거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오는 거야. 미영은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근데 말이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진짜야. 나는 미영이 학교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왜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 미영이 널 좋아해.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운동회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 미영이를 볼 때마다 응원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더라고.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미영이가 꿈을 포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학교 마치고 더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해지는 모습 보고 싶다고. 반장님, 지금 가진 건 없어. 그래도 미영이를 도울 방법은 꼭 찾아낼게.
약속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미영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다. 미영이 동생들,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네. 동생들이 공부 잘하면 미영이도 덜 걱정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토요일 오후 태수는 미영이의 집을 찾아갔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와 쌀 한 포대를 들고. 누구세요? 문을 연 것은 미영이의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와 같은 반장 김태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태수는 쌀 포대를 조심스럽게 부엌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놀라셨다. 제가 좀 넉넉하게 살아서요. 이거 받아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좁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반장님? 어떻게? 미영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수는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와 태수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미영이도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태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미영이가 학교 그만두려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미영이 동생들 공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요. 미영이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네. 어머니와 미영이 동시에 놀라 태수를 바라봤다. 저도 낮에는 일하지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동생들 공부 봐드릴게요. 수학이랑 영어는 자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난처해 하셨다. 저 미영이 좋아합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제가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순 없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면 미영이도 덜 걱정할 거고 그럼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학생,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서로 돕는 거죠, 뭐. 그날부터 태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미영의 집을 찾았다. 고등학생 남동생 준호에게는 수학과 영어를, 중학생 여동생 수영이와 미선이에게는 전 과목을 가르쳤다. 초등학생 막내 승호도 옆에서 함께 공부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동생들도 점차 태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태수는 설명을 잘해주었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쳤다. 형,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야, 이거 쉽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오빠 영어 단어 외우는 좋은 방법 없어요? 수영이가 물었다. 당연히 있지.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훨씬 쉬워. 형이 비법 알려줄게.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도 태수를 대견하게 바라보셨다. 미영아,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름이 왔다. 미영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다. 토요일마다 집에 오는 태수의 모습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부를 마치고 태수와 미영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다. 요즘 좀 어때? 태수가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반장님 덕분에. 미영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던데? 특히 준호, 수학 진짜 잘해. 정말요? 그 애가?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야.
수영이랑 미선이도 성적 많이 올랐대. 미영은 태수를 바라봤다. 반장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나도 고마워. 미영이 학교 계속 다니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햇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름 저녁의 공기가 상쾌했다. 미영아. 네.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정식으로.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와, 진짜? 고마워.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겼다. 가을이 왔다. 미영의 남동생 준호는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크게 올라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수영이와 미선이도 성적이 좋아졌다. 어머니는 태수를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태수야, 저녁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우리 집에서 애들 가르쳐 주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태수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미영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다. 겨울이 찾아왔다. 어느 추운 12월의 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미영이에게 태수가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추운데 이거 하고 다녀. 태수 씨 것인데. 괜찮아. 나는 안 추워. 이 정도 추위쯤이야. 하. 미영이는 목도리를 만지며 웃었다. 고마워요. 미영아, 내년에 우리 졸업하잖아. 네. 졸업하고 우리 결혼하자. 미영이는 깜짝 놀라 태수를 바라봤다. 아직 우리 둘 다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잘 될 거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좋아요. 1981년 2월. 미영과 태수는 나란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장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다. 언니 축하해. 동생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 미영이는 동생들을 꼭 안아주었다. 태수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오빠 축하해요. 태수의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졸업 후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곧 현장 감독으로 승진했다. 급여도 조금씩 올랐다. 미영이도 공장에서 인정받아 반장이 되었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 사장님 눈에 들었던 것이다. 1982년 봄, 태수는 미영이의 어머니를 찾아뵀다. 어머니, 저 이제 미영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너희 둘이 잘 맞는 것 같구나.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한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영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드립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 대기실에서 미영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식장 문이 열리고 결혼행진곡이 흘러나왔다. 미영이는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 예쁘다. 완전. 하객석에는 야간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우와, 미영이 진짜 예쁘다. 반장님도 잘생겼어. 친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다. 주례는 학교 선생님이 맡아주셨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추셔도 좋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살짝 입을 맞췄다. 와,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나 축하합니다 하고 외치며 색종이를 뿌렸다. 그리고는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하객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피로 연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태수와 미영이는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리를 빛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과의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영과 태수는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태수는 건설회사에서 인정받아 관리직이 되었고, 미영이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옷가게를 차렸다. 그리고 동생들도 모두 건강하게 성장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을 했고, 수영이와 미선이도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막내 승호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동생들은 모두 사회인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태수와 미영의 집에 모였다. 매영, 누나, 이거 받으세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매영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태수가 손사래를 쳤다. 수영이도 봉투를 꺼냈다. 형부 받으세요.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언니 형부 저도요. 제가 이만큼 잘한 것도 다 형부 덕분이에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형부, 저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받아주세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태수도 목이 메었다. 얘들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태수야, 미영아, 너희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정말 고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동생들이 원래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날부터 동생들은 형부와 언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준호는 태수가 독립하여 작은 건설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매영,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영 능력이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준호야, 고마워. 매영이 열심히 할게. 수영이는 미영의 옷가게가 확장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언니, 요즘 강남 쪽에 좋은 상가가 나왔대요. 거기로 옮기면 장사 더 잘 될 것 같아요. 미선이도 늘 형부와 언니를 격려했다. 형부, 언니 화이팅이에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미영과 태수의 집에 모였다. 이제는 준호, 수영이, 미선이 모두 결혼을 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승호도 가정을 이루었다. 준호는 매영, 누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형부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됐을지. 수영이가 덧붙였다. 미선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형부 정말 감사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지. 당연한 거고. 미영이도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잘 커준 게 가장 큰 보람이야. 우리는 행복해. 승우가 말했다. 매영,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잘했어. 태수가 승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매영 덕분이에요. 매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너희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다.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수와 미영은 둘만의 산책을 나갔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완전 복덩이지.
하. 그때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니까. 태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응? 네, 여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영은 문득 1980년 그 봄날을 떠올렸다. 재봉틀 앞에 앉아 고민하던 19의 자신.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그날. 그리고 그날 밤 동생들이 배고프다며 울던 모습. 먹을 게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태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여보, 고마워요. 미영이 태수에게 말했다. 왜?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태수는 미영을 안아주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미영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온 길이 되었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함께 영원히. 1980년대 서울의 야간 고등학교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미영과 태수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헌신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며 가족까지 아우르는 따뜻한 사랑. 배고픈 동생들을 보며 울었던 미영의 눈물은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첫째들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성장한 부부와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